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소년 시절에 보는 것이 재와 인수의 조화예요. 재와 인수. 재는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부죠, 부. 네, 부. 인은 뭐, 네. 재와 인수가 좋아한다. 이거는 인을 중심으로 놔도 좋고, 재를 인수로 놔도 좋아요. 재를 앞에다 둬도 되는데, 이때 재와 인수가 어떻게 해요? 짝을 잘 짓느냐는 거예요. 짝을 잘 짓느냐. 요렇게. 인이 재와 조화로우냐. 재와 인이 조화로우냐. 하나만 확실하게 똑똑하다면, 대체로 인수가 숨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재가 똑똑하고 인수가 숨어있어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똑똑하고 재가 숨어있어도 무난한데, 대체로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단 말이죠. 이게 보면 신사를 배우면요, 많이 비참해집니다. 여기 보면 원진이 들었죠. 기타 신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산에 보면요. 요놈은 격각, 요놈도 격각, 이런 식으로 많은 신사를 있어서 재하고 인수하고 어떻게 해요?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재하고 인수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긴 있죠. 근데 부모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좌표 논리로 볼 때 여기 있어야 되죠. 그죠? 부와 모는 재와 인수는 뭐예요? 득세례가 있는데 재가 어떻게 돼요? 무력이죠. 무력. 이 해중 간목인데, 이 해중 간목은 뭐예요? 소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부친이었다면 대체로 부모 관계가 원만했을 것이고, 그 엄마는 반드시 뭐라고 해요?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든지 사회활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요 안에서 볼 때 무난한 거죠. 하나가 숨었는데 잘 숨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두 개 다 티 나와갖고 막 이러고 있거든. 막 이러고 있고, 안 그러면 막 이러고 있고, 그런 모양일 때 이 재와 인수의 조화라고 하는 어떤 그 요소를 관찰했을 때 이걸 뭐로 보느냐면, 재와 인수가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년 시절에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왜곡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 이런 것이 부는 부대로 모는 모대로의 역할이 원만했던 사람은 절대로 인생관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경우가 없다.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떻다고 해요? 재와 인수가 뒤틀려 있으니까. 전부다라면 좀 심하지만 거의 다 약간 사이코들이에요. 어렸을 때 이 재와 인수의 조화라는 환경 속에서 한단 말이죠. 어린애들은. 근데 이때의 재와 인수의 왜곡, 뒤틀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이나 인생관이나 정서적으로 어떤 왜곡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원만한 사람이면 비겁이 오고 겁재가 오고 어떤 게 와서 팔자를 괴롭혀도 삶에 대한 의지를 잘 포기하지 않는다. 재와 인수가 잘 조화된 사람은. 근데 이게 조화가 안 된 사람은 전부 일종의 정신병자단 말이죠. 거의 다 일종의 정신병자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조절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관찰이 되면, 이 사람은 약간 맛이 갔구나, 안 갔구나. 심한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은 격분하겠다. 아니면은 심한 말을 하면 공부를 되게 잘한다든지, 보면 전부 약간 이 부와 모의 조화력이 상실됐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을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관이나 세계관, 기본적인 정서적 환경을 볼 때 재와 인수의 조화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력은 뭐예요? 관과 식신의 조화력. 그 다음에 처자인연법이 뭐예요? 나하고 재. 재는 처에 해당하고, 남편에 해당되죠. 그죠? 여자는 관과 짝을 짓느냐. 이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격국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삶의 어떤 방식이 아주 상식적이고 건전하다. 이래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대체로 다 무난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평가할 때도 보면 기혼, 미혼 딱 표시하죠. 그죠? 기혼, 미혼. 기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무엇과 짝지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정을 취한 것은 계속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뭘 한번 올려놓으면, 요 놈은 짝을 지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로 톡 밀면, 요 때의 운동성은 무엇을 계속 안정을 유지하려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 딱 부러져갖고 혼자 이러면 뭐예요? 떼굴떼굴 그 노래도 있죠. 도토리가 어디서 왔느냐? 깊은 산골에서 혼자 왔다 이거죠. 뒹굴뒹굴 하면서. 이게 짝을 짓지 못한 거는 못한 대로 계속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짝을 지어진 거는 그걸 유지하려는 기본적 운동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밸런스가 이 맞게 잘 된 사람은 좋다고 보고, 대부분 다 요거는 아주 이상적이고 전부 이렇게 해가 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위기에 정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보따리 싼다. 전부 이렇게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찌우려져가 있죠. 그러나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안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처자인연법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팔자는 무조건 좋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관과 식상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관찰하는 첫 번째 뭐로의 식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쭉 줄기가 나오면 씨앗이 있고 뿌리가 있고 이렇게 흙 위에 드러나가지고 자기 줄기가 무엇에 의해 무엇을 보아 무엇을 한다. 꽃을 보아 그 나무를 한다는 거죠. 꽃을 보니까 니는 국화구나. 그죠? 그게 뭘 보아서? 식상을 봐서 한다는 거죠. 식상을 봐서. 꽃 다음에 열매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예요? 직업적인 성향, 활동 무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 직업론은 요거 하나로 사실은 좋게요. 사실은 식신 하나로요. 그래서 식상이 무엇에 의해 간섭받느냐? 관에 간섭하고 요 경우 관에 간섭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옆에 관이 놓여 있어서 노래를 좀 시끄럽게 부르려고 하면 관이 못하게 하죠, 그죠? 그럼 그게 결국은 조직 사회에서 부르는 노래. 틀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다가 책가방을 얹어놨죠. 그죠? 그 책가방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책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북과 글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로 가버리면 여기 딱 와있다. 이게 여기 가있다 칩시다. 사주 간지 구성을 똑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오행의 숫자 가지고 팔자에 대조대를 끼고 안 끼겠다는 거죠. 아까 이 경우는 글자만 2개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자, 이 노래는 무슨 노래? 그렇죠. 노래도 있죠. 돈이 왼수다. 무조건 이 노래는 뭘 간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결국은 잘 때든 안 되든 어쨌든 나의 노래는 재물을 향한 뭐예요? 상업성을 가지는 재능이 되므로 그것이 상업예술. 그 다음에 식신이란 결국 먹이고 기르는 창구니까 먹이고 기르는 창구를 재물에 해서 먹는 식품 영양. 이해되죠? 요거 글자 하나만 뒤집혀도 완전 다르다는 거죠. 식상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자, 됐습니까? 예. 조화라는 게 예. 재인 조화의 형태는 이제 힘이 비슷하다는 것도 되고, 이 경우가 이제 재인 조화가 기본적으로 된 모양이죠. 자, 경일주의 기해월이다. 저때에 자, 이는 뭡니까? 기토죠, 그죠? 이 해중에 있는 간목. 자, 간목 있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온 곳이 기본적으로 세력이 있다면 절대로 엄마의 덕이 무력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간목은 뭡니까? 자체로 임수, 해수의 간목이 장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친의 사회적 활동력이 소극적이었지만 그것이 뭡니까? 바탕이 튼튼한, 뿌리가 튼튼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게 건전한, 재가 건전하고 인수가 건전하고 요 갑기는 뭐예요? 또 둘이서 짝이 되죠. 그죠? 그렇게 부모가 건전하다 이러면 건전하다. 물론 이제 요명이 오일이 돼버리면 그게 되겠죠. 공망이 되는데 아까 저기는 진으로 하면 원진이 돼버리고 참 이것도 끼야 맞추기 어렵네. 어쨌든 여기에 뭐 다른 지지에 세력이 있다 치고 이따 쳤을 때에 해중의 간목, 기토가 대체로 이 모양은 안정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안 좋은 게 어떤? 안 좋은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인수 태왕에 재무력하다. 제가 아주 그 무력한 모양이 되어 있을 때에 제가 무력하다. 제가 무력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무신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에 뭡니까? 비겁이 많이 놓여 있다면서 재를 파하게 되죠, 그죠? 자, 요런 형태일 때, 자, 여기 보면은 인수는 뭡니까? 지지의 오형적 세를 가지고 있는데 재가 없죠. 재근이 없죠. 그럼 반드시 그 부모의 부와 모의 인연이 고르지 못했을 것이다. 기본적인 형태에서는 뭐예요? 양이 겁재라든지 비견은 뭘 파한다? 재를 파하죠. 그죠? 비견급제가 재를 파함으로 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덕하거나 부와 인연이 박혔을 것이다. 그러면 모하에서만 자라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 밑에서만 자라왔다는 것은 자기가 정서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터득하며 살아왔다고요. 재인을 조화롭지 못하게 자기가 받으며 살아왔다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면에서는 정신적인 편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비겁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길동이는 아버지가 있으되 어땠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심청이는 뭐예요? 엄마가 없어서 인당수에 다이빙하고. 그죠? 뭔가 하여 사고 치고 일내는 사람들은 보면 이 편벽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콩지도 마찬가지고, 콩지도.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부와 모의 조화력이 상실된 속에서 뭔가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잘한다는 이 자체도 어린 놈이 책에 환장해서 미친다는 것도 이건 병자다는 거죠. 정신병자. 알고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뭐든지 막 적당히 어울리고 하면서 사는 애들이 원래 정서적으로 심신이 건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치죠. 심청이, 길동이, 콩지. 전부 다 호르머니, 홀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그 편백성이 자라나서 긍정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뭡니까? 인간 승리가 되는데, 긍정적이 아닐 때 우리가, 긍정적이 아닌 면이 많았기 때문에 욕이 있잖아요, 욕. 호로자식. 애비 없이 자란 놈이다. 애비 없이. 그래서 재와 인수의 조화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편중된 형태고, 이런 경우는 재와 인수가 어느 정도 조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대체로 원만한 사회적 활동력을 가지고 역할을 자기한테는 줬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줬다.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뭐 대부분 다 약간씩 살포시 이제 마시는 사람들끼리. 대운에서 찾아먹는 방법도 있겠다. 예, 대운에서 조절되는 경우도 있죠. 대운에서. 예, 대운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대운이 만약에 식상운으로 흘러갔다든지 식상이나 재를 갖다가 도와주는 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약하게 있는데 갑이 붙으려면은
시간이 갑신시가 되죠, 그죠? 갑신시일 때 이 갑목이 세력이 없잖아요, 그죠? 세력이 없어서 자기한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 해주고 있었고, 또 아주 소극적인, 사회적인 감투에 있어서나 소극적인 형태로 밖에는 아버지로서의 덕을 주지 못하고 있을 때, 대운이 어디로 해자축으로 흘러갔는 이럴 때에 부덕, 아버지가 한때 경제적으로 번영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부의 영고성세, 아버지의 영고성세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도 그 영향하에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팔자 내에 조절되는 게 제일 좋은데, 대체로 그 어렸을 시절에 이런 운이라도 지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좀 많았고, 근데 이제 둘째, 자기 동생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는 받고 자라났다면, 운에서의 재와 인수의 조화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대체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원만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거는 이제 아주 뭡니까 좀 정밀하게 그 사람의 운명을 분석해 나갈 때에 분석을 이게 실제 써먹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이까지 욕심이 낼 수가 없고 오늘은 요거까지만 잘 봐두시라는 거죠. 요거.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아마 할 겁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다못해 뭡니까 술을 한 잔 얻어먹더라도 재수 있는 사람 옆에 앉아서 무야. 그 다음 날 이렇게 계약도 잘 되고 끝발도 오르는 원리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처자인연법에서 재물이 이루어질 때에 그룹 지어지는 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일주가 뭐 다른 족은 두고라도 해묘미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에 저런 모양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술집을 갔다. 술집에 갔는데 무슨 띠고 물어보니까 뱀띠라 크더라. 뱀띠라 크면 어쨌든 봐주는 술로 받아먹고 주고받고 하면 이상하게 끝발이 죽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갔더니까 양띠가 있더라. 그러고 나서 딱 그 양띠와 손목을 한번 착 붙들고 갔는데 일이 착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며칠 뒤에 또 한 번 더 갔더니까 자기가 운이 없을 때는 이 띠가 안 만나져요. 가 그만두십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진금일주에 뭐가 관성을 보니까 관성은 없다. 재성이 보니까 재성이 잘해서 보는데 식상은 어디 있느냐? 얘는 떨어져 있다. 인수는 있는데 관은 없고 식상이 제를 상징하는데 이 모양은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신자진 이모수 그죠? 식신이 제를 생하는 모양이라서 오행적으로 식신을 보조하고 있을 뿐 진짜 그 생활의 의지가 강한 모양이 아니다는 거죠. 북한 떨어지는 모양이 그룹을 지어봐가지고 배가 인을 생하는 분은 육합이라고 하는 hin자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자는 상황 따라서 이루어져요. 신자진으로 따라가버리죠. 그래서 식신이 제를 생한다고 볼 것이냐, 관인이 인을 생한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관으로 가기에는 뭐예요? 너무 관이 약하고 인수는 있는데 인수는 있지만 관을 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조직 사회로 간다 하더라도 진급이 의미 없는 조직 사회, 의미가 없는 조직 사회. 그다음에 자기 사업을 한다면은 재성이 어떻게 세력을 득세를 하겠죠. 그래서 재성이 득세하여 있고 몸이 약한
약하지 않은 정도인데 재성 특세는 뭡니까? 처의 참여가 있는 형태가 되죠. 처의 참여. 따르는 의 자기사합이 자, 여기 원문은 그래도 이제 뭐가 정제라고 하는 재성이 그래도 바지저고를 예쁘게 입고 있죠, 그죠? 바지저고를 예쁘게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처의 교리를 하는 전체적인 변형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저 경우에 언제 안 좋을 것이다. 신이 오면 어쨌든 좋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주로 봅시다. 여자 있습니까? 정유, 정미, 경인, 팔자에 이 경우도 격을 이루긴 이루었죠, 그죠? 미중에 정화가 드러나 있어서 관성이 연과 월의 득세가 있고 재성이 일과 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두 개의 원진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결격이긴 하다. 그래서 관인이 소통되어 있느냐, 관인이 소통되어 있다. 이런 모양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여자는 소뚜껑인데 남편의 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 미가 이제 공망이 되어 있는 것이 관성이 좀 공망이 되어 있어 무력해 되어 있고 또 충이나 합에 의해서 해구가 안 되어 있죠. 풀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인으로 가기에는 공망이 너무 두렵고 식상생제로 가기에는 식상이 팔자 어느 곳에 드러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식상생제를 가기에도 애매하고 관인이 가려고 해도 애매한데 식상을 가려고 하기만 하면 뭡니까? 요 놈이 무리지어가 오행적으로 약화시켜버리죠. 수운이 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편제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하기는 뭘 해야 되겠는데 뭐가 마련이 안 된다고요? 식상이 마련이 안 되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또 조직 사회에 참여하기에도 관이 무력화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써놨습니까 그게? 소뚜껑 길로 간다. 여기서 소뚜껑이라는 뜻을 알겠죠? 백날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 쟤는 분명히 취하고 싶은데 쟤를 따르는 소통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시탐탐 급제가 금전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죠. 금전 활동을 방해한다. 그 다음에 수가 약하니까 어떻다고 해? 신체상으로 식상이 허약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수는 뭡니까? 인체상 신장, 방광, 자궁이 되죠, 그죠? 신장, 방광, 자궁이 지극히 약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에 탈이 생겨서 결국 자궁이 없어져 버렸다 말이죠. 이런 형태 잘 봐놓으십시오. 형태 잘 봐놓으면 이렇게 여자 팔자의 화와 오행적으로 토가 왕성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모양은 대체로 중년이 넘어가면서 자궁의 허약으로 인해서 그 자궁을 아예 드러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발자 한번 보십시오. 금령, 을사, 모자, 임자, 이민. 자, 임일주에 뭐가 짝이 닿고에 관, 사, 편제가 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관은 뭐가 없어요? 인이 없고 관은 있는데 관은 사이에 록을 세우고 있어서 기본적인 세력이 있죠. 관은 있는데 인이 없고 그 다음에 식상 요소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멀리 떨어져가 있죠, 그죠? 요건 또 공망이 됩니다. 공망이 되고
식상이 있기는 있는데 쟤를 뭡니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식상이 있고 쟤를 생각한다. 근데 이 팔자에서 이제 요 경우도 이제 일종의 비빔밥이죠, 그죠? 자, 일종의 비빔밥인데 자, 관을 따르자니 인이 약하여 고달프고 쟤를 따르자니 뭡니까? 식상이 멀리 있고 세력이 약하여서 흠이다 이 말이죠. 자, 일단 뭐로 가까이 있는 관을 쫓아갔는데 그 관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특수성을 가질 것이다. 자, 이 관이 무엇의 간섭하에 있느냐? 상관의 간섭하에 있다. 상관이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기관을 전에 했죠. 상관과 간이 어울리면 어떻다고 특수직이라 했죠.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좀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조직사회인데 감투발전이 팔자 대운의 흐름을 보지 말고 감투발전이 어느 정도 오면 즉 인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결재권을 의미하죠. 그죠? 결재권. 그 결재권 강화가 될 때 중요한 결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감투가 높아졌을 때 반드시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직에 평생 이렇게 가지 못하고 부득이 직업 전변이 오는데 뒤에는 이제 편제를 따라가겠죠. 그죠? 이 재운을 또 보조해 줄 때 결국은 편제를 따라갈 건데 비겁의 태왕에서 운의 보조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렇게 재물 창고가 있긴 있는데 이게 투쟁성의 별로는 발달을 못했단 말이죠. 양인이라는 큰 칼을 차고 있죠, 그죠? 이건 하나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세력이 뭘 만나야 충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 형을 만나서라도 외부적인 희생을 더 시키면서 밀고 나가는 외부적인 힘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충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것이 자기 사업에 있어서도 운의 보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자 또 봐보세요. 팔자. 임진, 이민, 경인, 경인의 개미, 제2금융이다. 팔자에 관인이 상생하 있느냐? 관은 없고 드러난 게 없고 인수는 어디에요? 연과 시에 있기는 있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어디에 있다고 연, 월, 일 이렇게 갖추어져 있죠. 그죠? 세력이 땅바닥에 좀 없죠. 그죠? 이미 땅바닥에 세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재는 어떻게 되고 강하죠. 그죠? 재가 왕성하다. 자, 이런 모양일 때 내 몸이 재를 감당할 만하기만 하면 가가지고 재를 취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죠? 재를 취하는 행위는 자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어떻다고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이때 지는 뭐래요? 인묘진이라는 방암 요소에 의해서 약화되어 버리고 미에 오행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망. 진짜 골 때리죠 이게. 그러니까 경금이 땅바닥에 세력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재를 함부로 취하지 못하므로 어떤 형태로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격이다. 부가빈인 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빛나는 관은 아니지만 조직사회에 가서 뭐라고 해요? 재가 왕성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나무 재물을 많이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식신이 재를 어떤 형태로든 보호하고 있으므로 처의 활동력에 의한 재산 증식이 가능할 것이다. 즉, 내가 사업으로 나왔을 때 누구 동업냐? 부인 동업으로. 처의 동업으로 결국 자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피곤해요, 안 해요? 부인하고 같이 하면 피곤하겠죠, 그죠? 이 재가 호락호락 말을 잘 듣는 재는 아니다, 그죠?
말을 잘 듣는 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사회에 가더라도 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경우에 보통 이제 관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금융권으로 치면 어느 정도를 한계를 보느냐면 관리자 최고. 보통 뭐 지점장 정도를, 관리자 최고를 한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셀리는 집은 맞는데 거기에 자기가 뭐가 없다고요? 빛나는 관이 없죠. 그죠? 빛나는 관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임원. 그 다음에 빛나는 관은 있는데 묵겠다. 충파를 당했다. 이렇게 약화돼 버렸다. 이때는 뭐예요? 임원을 거치는데 그 자리가 오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1금융에서는 점장으로 보통 끝나고 2금융으로 내려오면 임원까지도 가긴 가요. 제2금융으로 가면은 임원까지 가긴 가는데 그 세월이 길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급되는 거를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팔자들이 관운을 만나면요, 벼슬운은 어차피 강화되니까 관운에 계속 진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관운이 끝난과 동시에 그냥 굿바이 하고 조직사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걸 팔자 내에 뭐예요? 관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큰 세력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사주 한번 봅시다. 혼합, 본합, 직업의 전이. 자, 직업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이제 팔자 내에도 이미 그 불안 요소가 주어져 있지만 운에 의해서도 많이 보조된다는 거죠. 경신, 을축, 신사. 신사, 금융, 남자 팔자다. 자, 팔자의 직업이 변화되는 거 봐보세요. 공직에 잠시 2년, 그 이후에 배를 탔고 그 다음에 목욕탕 임대업을 한다. 자, 팔자에 잘 봐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 을일 태어났는데 관이 득세가 있죠. 그죠? 관이 득세해 가지고 있고 개수가 인수로서 소통시켜주고 있죠. 오행적으로는 세력이 있는데 땅바닥의 세력은 좀 약하다. 인수가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사축, 사신, 그 다음에 신금이 또 투출되어 있죠. 그죠? 관이, 정관이 득세했는데 편관이 드러났죠. 그죠? 무슨 징조? 직장의 전변. 직장의 전변, 징조라는 거죠. 그죠? 직장이 바뀔 것이다. 정관이 있는데 또 편관이 있으니까 직장이 바뀔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이 어디에 유정? 처음에 월에 있어서 유정, 경이라서 유정. 그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로 이제 국가공직이나 안정적인 조직사회를 의미하죠. 그 조직사회에 몸을 담았다가 어느 쪽으로 다시 편관으로 따라가죠. 그죠? 편관으로 따라가는데 이 편관이 머물리는 자리 여기는 뭐더라? 연에서 보니까 역마. 그렇죠. 역마죠. 요건 겁살. 연에서 보면은 겁살은 뭐냐면은 강제성이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겁살이라는 것은 내가 겁살 기억납니까? 인오술이 술을 지나서 해를 건너갈 때 인오술이 어떻게 된다고? 해수를 보면 내가 세력이 있으면 목을 조를 것이요. 내가 세력이 없으면 거꾸로 내가 목을 졸리는 형국이 겁살이라 했죠. 그죠? 겁살이니까 뭐냐면은 권력성 집단의 성격을 가진 조직사회에 갔다가 뒤에는 어디로 갔다고 해? 역마에 관련된 건 일지를 중심으로 보면 지살이죠. 그죠? 사회 만리를 밟고 다니는 조직사회. 그러나 그 생활은 힘들다 안 힘들다. 정관은 뭐예요? 편안하고 편관은 힘든 거죠. 그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엇? 상관, 생재. 재물은 누구에게? 처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처는 뭘 통하여? 땅을 통하여 재산 정식을 이루었고 조직사회를 떠났을 때 어디로 처가 주도하는 형태의 처주도의 사업이 된다는 거죠. 사업. 그래서 목욕탕은 카운터는 누가 많이 지킨다? 누가 많이 지키겠어요? 처가 편제를 가지고 주죠.
편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처주도 편제가 득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처의 자리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 처가 경제적인 융통성이나 활동성을 많이 가진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처주도의 이 장사 사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뭐 어떻게 한다고 이 모군이 강화될 때 또는 수운이 올 때든지 모군이 올 때 을목이 와 나 이대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꼭 뭔가 독립을 해보려고 하겠죠, 그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재관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오행적 보조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막 처의 세력을 따르는 것이 재산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이 전변되는 것은 뭔가 팔자 내에 내부적으로 인자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팔자도 아주 직업 전변의 인자가 팔자 내에 들어있으면서 또 골고루 다 거쳐보는 그런 모양인데, 자, 병자 분명돼 있죠. 자, 팔자에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을목일주에 나와 짝을 짓는 것은 관성, 재성. 근데 재관이 무리 지었죠, 그죠? 재관이 무리 짓고 있으면서 어떻다고 해? 겨울에 밤에 태어나 있구나, 그죠? 자하고 축하고도 합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겨울에 나무가 반가운 것은 뭐다? 따뜻한 불기운이죠, 그죠? 정화화가 반갑다. 근데 요걸 또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느 한쪽을 확 따라가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을 따를 수 없어서 이것도 거치고 이것도 거치고 해요. 반가운 건 뭐예요? 예, 정화죠, 그죠? 정화오화죠. 그 정화오화가 반가우니까 무엇에 관련된 필설에 관련된 거나 교육에 관련된 분야가 내가 반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자리는 어떻다고 해? 조직사회라는 거죠. 조직사회. 그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뭘 해?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는 일이 뭐라 써 있습니까? 영업직에 돼 있죠. 영업직. 그걸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해? 아예 요쪽 정화, 오화가 강화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 또 아예 완전히 교육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편제 생각이 또 난 거죠. 편제 생각이 나가지고 기왕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 편제를 쳐다보자. 그래서 어디로 학원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자. 요 사이에 원진이라는 함정이 끼어 있죠, 그죠? 필설이 재를 생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 원진 요소가 놓여 있고. 그 다음 요 글자 자체가 뭐예요? 백호살. 활발히 작용하다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다른 게 뭐예요? 관과 편제가 어우러져 있는 곳. 즉, 관청에 많이 관계하여서 하는 사업. 즉, 납품 사업에 관련되든지 용역 사업인데 일종의 용역 사업이에요. 준설업. 준설. 준설업. 일종의 용역 사업인데 관청에서 주로 또랑을 좀, 흙을 좀 많이 퍼내라 하면 흙 퍼주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 팔자에서 뭐예요? 땅바닥에 오행적으로 축이나 자에 의해서 을목이 약하지 않다 정도지. 겨울나무니까. 겨울이라는 인자에 의해서 약하지 않다 정도지. 세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으로 성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므로 조직성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뭐예요? 납품, 용역 이런 식으로 큰 조직하고 손을 잡아야 자기 밥그릇이 보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놈이 또 편관이면서 재를 갖다 희생시키는 작용도 많이 하겠죠. 사유축이 결국은 어디로 따라간다? 관으로 따라가니까 큰 돈이 좀 잡아지면 이곳저곳에 내가 지갑을 열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아이고 형님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걸 많이.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재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해?
관은 재물의 설기체다. 즉 재물을 누출시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술집에 가가지고 술값 내는 시간이 다가올 때는 구두권을 갖다가 이렇게 맸다가 묶어. 이게 식신상가이거든요. 막 안 온 전화가 막 와가지고 그래 이게 식신상간이고 그래 내가 이게 이제 관이단 말이에요. 내가 폼 잡고 나오면은 정작 내 뒤에는 아무도 낸다는 놈이 없을 때 그 플라스틱 카드를 뭐니 내든 뭐 현금을 내든 하여튼 이 관이 무슨 작용이냐. 폼을 많이 잡으면 뭐가 없어진다? 실속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속이 없어진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요 형태에서 가장 이제 실속이 있는 것은 재와 관이 무리짓게 하는 거니까 요런 사업은 대신에 대세를 따르는 거니까 실패는 안 하겠지만 실속은 박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실속이 있느냐? 이 평관은 이 남도 되지만 자식도 되고 처의 활동력도 된다는 거죠. 재성의 식신이죠, 그죠? 재의 식신. 차라리 처의 활동력에다가 오히려 더 그것을 링크해가지고 활동하는 것. 즉, 처와 뭐예요? 함께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실속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제일 예쁜 남이 누냐? 마누라다, 이 말이죠. 마누라 좋은 일을 좀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실속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자식을 의미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식, 요런 형태를 이제 있을 때에 뭐라고 우리가 장명을 해줄 때요. 애들 이름 붙여가는 거 있죠, 그죠? 애들 이름 붙여가는 거. 철이 수표. 수표. 예. 이거 이제 관이 득세가 있잖아요, 그죠? 견어가 감을 조금 안 잡아준다. 겨울 아닙니까, 겨울. 차가운 겨울이니까 근본적으로 음동설한에 밤에 났다. 이때의 병화는 뭐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거나 안 그러면 별로서 그 노래에도 있죠. 뭐 한 줄기 뭐 꽃으로 피어나리 그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이때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팔자에서 자랑할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요 유군만이 팔자에서 가장 잘 보호되고 있는 인자죠. 그렇게 자식 자랑은 반드시 한다. 그래서 수퍼를 누구 이름으로 했을 때 철이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에 그 수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요. 신발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자식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요 이제 부인 자리도 일종 오행적으로는 득세라고 보는데 요 두 글자 사이에는 뭐가 원진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 축이 활발히 움직이려면 이 오의 원진 요소가 자꾸 받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가 대세가 아니고 자식이 더 대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처자인법 나오겠지만 이제 이 유금과 육합이나 삼합인자를 이루어서 태어난 그 자식은 이 집의 꽃이단 말이죠,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본인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는 희생을 여러 가지로 좀 당하는 모양인데 그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다 흘러 들어와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뭐예요? 관의 득세대가 있죠. 그래서 똑똑한 또리 신발 탁 하면 수퍼는 철이 수퍼, 또리 신발 아들 둘이 탁 놓으면 딱 장사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변이되는 과정은 저런 경우에